아가씨, 그 할머니는 산 사람이 아니야.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종 기묘한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밤마다 술과 웃음이 오가는 그곳. 하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하죠. 내 친구가 단란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중 3명이 함께 방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방값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여관. 하지만 그곳이 무언가 잘못된 장소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방이었고 낯선 곳에 적응하느라 피곤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문을 열어보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가씨들, 떡 좀 가져왔어. 새벽 2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들은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요. 하얀 고운 손으로 작은 떡 바구니를 들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근처에서 떡 장사를 해. 새로운 이웃이 왔다길래 한번 얼굴이라도 보러 왔지. 아가씨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에 금방 경계를 풀었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새벽에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떡을 건넸죠.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맛 좀 봐봐. 할머니가 준 떡은 이상할 정도로 쫀득하고 달았습니다. 어머,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이 장난 아니시네. 그렇게 그녀들은 금세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매일 새벽이 되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남은 떡을 나눠주며 옛날 이야기나 근처 시장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들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이면 방문이 두드려지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떡이 놓여 있었죠.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늘 새벽 2시에만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할머니, 낮에는 뭐 하세요? 어느 날 아가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나는 새벽에만 움직이는 게 익숙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그녀들은 이런 할머니의 대답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작은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할머니의 손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떡에서는 어쩐지 비릿한 냄새가 났죠. 가끔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녀들의 귀에 낮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자신들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함정이었죠. 그녀들은 이미 그 존재에게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들, 요즘 밤마다 누가 찾아오나 봐? 그날 낮이 되어서야 방 주인이 그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 시장에서 떡 장사하시는 할머니요. 아가씨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그러나 방 주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떡 장사? 네, 새벽마다 떡을 가져다 주세요. 우리한테도 참 잘해주시고요. 방 주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는데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들, 그 할머니 산 사람이 아니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들이 묵는 그 방 예전에 다른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 방 주인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고 떡을 건네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사라져 버렸어. 아가씨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주인의 표정은 단호했는데요. 그 할머니 벌써 몇 년 전부터 여기서 죽은 사람이야. 순간 그녀들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방 주인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죽은 사람? 그제야 그녀들은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항상 차가웠고 가끔 방 안에서 낯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고 흐려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들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할머니는 너무도 다정하고 친절했으니까요. 설마 그냥 비슷한 분을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방 주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싫겠지만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반복됐어. 그리고 그 방에서 나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고를 겪었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그녀들은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똑똑. 갑자기 방문이 울렸습니다. 아가씨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할머니? 방 밖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하얀 옷자락이 스치는 게 보였는데요. 그 방에서 나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고를 겪었지. 방 주인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가씨들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급히 가게 매니저에게 용한 무당을 소개받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기 전 그녀들은 무당의 집으로 향했죠. 낡은 기와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라. 방 안으로 들어가자 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그녀들을 쳐다보자마자 너희들 사람만 온 게 아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 방에서 따라온 것이 있구나. 그녀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당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죠. 그 방에 있는 건 오래전부터 죽지 못하고 남은 자다. 무당은 기이한 부적을 꺼냈습니다. 빨간 글씨가 가득 새겨진 낡은 종이였습니다. 이걸 방 사방에 붙이고 절대 새벽에 문을 열어주지 마라. 만약 내 놈들이 문을 연다면 무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더 묻지 않았죠. 그저 무당이 내민 부적을 받아들고 급히 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부적을 사방에 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용했죠. 그녀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 오는 걸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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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아니었는데요.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려는 듯한 강한 충격. 그녀들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가씨들, 떡 좀 먹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음산하고 무언가에 씌인 듯한 목소리. 왜 문을 잠갔어? 문 손잡이가 덜컥덜컥. 마치 안에서 열리지 않자 억지로 비틀어 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적을 붙였으니 괜찮을 거야. 그러나 아가씨들 문 좀 열어봐. 왜 나한테 잘해줬잖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매일 떡을 가져왔는데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야? 이게? 문 밖에서 한숨 같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우두둑 우두둑
문 밖에서 무언가가 기괴하게 뒤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였구나. 그녀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부적을 붙이지 말라고 했던 그날 밤 그녀들을 말렸던 그 존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필요했어. 그런데 이렇게 날 버리는구나.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게. 문틈 사이로 손톱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마른 뼈만 남은 듯한 검붉은 손이었죠. 그녀들은 비명을 지르지 못했는데요. 나는 너희가 필요했어. 그런데 이렇게 날 버리는구나.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게. 쫙.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손. 너무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거무죽죽한 손등에 붉어진 핏줄. 마디가 울퉁불퉁한 손톱 끝에는 검붉은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은 비명을 지를 수조차 없었는데요. 너무도 강렬한 공포에 목이 막힌 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칙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문에 붙여둔 부적. 그것이 스스로 검게 그을리며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죠. 안 돼. 그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부적이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부적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불을 붙인 것처럼 재로 변하며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도 되겠네. 문틈 사이로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 더 이상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죠.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정신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들어온 그 얼굴에서 어떤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렸는데요. 우두둑 크기 크악. 그것은 천천히 입을 찢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입가가 살짝 벌어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틈이 귓가까지 찢어졌죠. 입안에는 새까만 이빨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들 문 좀 열어봐. 나 떡 가져왔잖아. 또한 그 목소리도 더 이상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울리는 소리. 그것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쪽 창문.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가로질러 반대편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명이 아니었는데요. 문 앞에 있던 그것과 똑같은 형체가 창문 너머에서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들 하나씩 가야지. 그 순간 팡, 팡, 팡. 문과 창문을 동시에 두드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는데요. 문과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 안을 박살낼 듯한 기세였죠. 아가씨들 하나씩 가야지. 다시 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 목소리는 여러 개였습니다. 할머니였던 그것, 그리고 창문 너머에 있던 그것.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죠. 그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부적이 다 타버렸어. 그녀들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었는데요. 그 순간 쾅! 문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곧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씨들 나 떡 가져왔잖아. 문 열어봐. 배고프지 않아? 나도 배고파. 그 목소리는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목 안에서 웅웅 울리는 듯한 사람의 것이 아닌 기괴한 소리.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다시 새까만 손이 기어들어왔습니다. 으아악!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안 돼! 문을 잡아! 나머지 두 명이 필사적으로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너무도 길고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두둑 그 손이 점점 더 깊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들을 끌어내려는 것처럼 무서웠지만 그녀들은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들, 그렇게 나오면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들은 어렴풋이 문 너머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길쭉하게 변하면서 여러 개의 팔과 다리가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야 합쳐진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이 가자. 그 순간 팡!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는데요. 그리고 차가운 손이 그녀들의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만해라. 그 순간 낮고 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은 문 앞에 서 있었죠. 손에는 붉은 종이와 향을 쥔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무당은 천천히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크아악!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는데요. 창문 밖에서도 문 너머에서도 그것들의 형체가 일그러졌습니다. 무당은 부적을 문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떠났어야 했다. 이제 돌아가라. 그러자 그것은 몸을 뒤틀며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손도 창문 너머에서 기어오던 그림자도 서서히 검은 안개처럼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무당은 그녀들을 돌아보며 말했는데요. 방을 당장 옮겨라. 그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단 하루도 지낼 수 없었죠. 그날 이후 그녀들은 다시는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숙소를 구했고 무당이 알려준 부적을 몸에 지니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방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였던 그것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새벽 2시 그녀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새로운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어렴풋이 아가씨들, 떡 좀 가져왔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들은 매일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아가씨들 하나씩 가야지 라고 말하는 꿈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